네. 자, 그래서 미수금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미수금이라는 당좌자산은 상품 매출 이외의 외상거래다. 여기서 상품 매출은 단지 상품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고자산 이외. 재고자산은 상품도 있고 제품도 있어요. 그래서 재고자산 매출 이외의 외상거래는 전부 미수금으로 한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거죠. 우리가 사용하던 컴퓨터를 처분하고 외상으로 처분했다. 미수금. 사용하던 기계를 중고 기계를 처분하고 대금을 외상으로 했다. 미수금.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 매출 이외의 외상거래 대금을 나중에 요건 우리 여러분 교재 이걸 또 고쳐야죠. 예. 여러분 책도 여기가 지급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러면 지급이 아니고요. 이걸 회수로 고치셔야 되겠네요. 나중에 회수하기로 하면 미수금으로 기입한다. 네. 나중에 지급한다면 그건 미수금이 아니라 미지급금이 돼야죠. 그건 부채에서 나오는 것이고, 부채에서 이거는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받기로 하는 거죠. 미수금. 수금이라는 게 받는 거잖아요. 미수금. 아직 안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지급이 아니라 나중에 회수하기로 하면 이렇게 바꿔야 되겠습니다. 자, 미수금을 여러분이 뭐하고 잘 구분하셔야 되냐면 외상매출금하고 잘 구분하셔야 돼요. 혼동해서는 안 돼요.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은 성격이 다르다. 외상매출금은 매출채권이고 미수금은 기타의 당좌자산인 거죠. 완전히 구분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수수익과 미수금이 비슷한 듯 다르다는 거죠. 자, 미수수익은 일단은 결산일 날 판단한다는 거예요. 결산일에 판단해요. 자, 미수금은 거래가 일어나는 날 판단해요. 비품이나 기계를 매각하는 날 미수금이 발생할 수 있어요. 대금을 일부 주고 일부는 나중에 주겠습니다 하면 그거 바로 미수금. 그런데 미수수익은 결산일에 판단이 있습니다. 자, 왜 그런가 볼까요? 단기에 속하는 수익이지만 결산일까지 수입이 뭐예요? 들어오지 않았다. 결산일까지 수입되지 않은 부분을 단기의 수익으로 계상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발생주의니까 우리 앞에 제 1절에서 우리 기업회계는 발생주의에 의한 회계 처리를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단기의 수익을 단기에 못 받았어도 현금이 안 들어왔어도 기간이 지난 수익에 대해서는 단기의 수익으로 계상해야 됩니다. 장부에 기록해야 돼요. 여기 계상이라는 말은 회계 장부에 기록한다는 뜻이에요. 수익으로 계상한다. 수익으로 기록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뭐가 있을 수 있느냐 하면은 미수수익으로 이제 시험에서 흔하게 나오는 예제가 이런 것들입니다. 한번 메모장에다 한번 잠깐 써보면은 미수수익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가령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다고 볼까요? 11월 1일 날 여유 자금을 국민은행에 1년 만기 정기 예금으로 예치했어요. 11월 1일 날. 어떻게 예치했느냐? 예치금이 10억. 예치금이 10억이고 연이자율 2%로 2%고 이자는 만기에 원금과 함께 회수하는 것으로. 이런 조건으로 12월 1일 날 정기예금에 예치했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12월 1일 날의 회계 처리를 한번 먼저 생각해 봅시다. 11월 1일의 회계, 즉 분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차변의 정기예금이라는 우리 어제 배웠던 단기 금융상품 정기예금 10억, 대변은 뭐 보통예금 통장에서 빼서 했다고 볼까요? 보통예금 10억. 보통예금에 있는 것을 정기예금으로 1년짜리 정기예금에 가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래의 결합관계도 우리가 써보면 자산 증가 차변에서, 대변에서 보통예금은 자산 감소한 교환 거래가 우리가 발생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결산일에 이 12월 30일에는 뭘 해야 되냐면 미수이자에 대한 결산 정리분계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바로 이런 경우에, 자, 우리는 발생주의에 의한 회계를 하기 때문에 이 정기예금 10억 원이 벌써 2달이 지났죠. 결산 시점에서. 그러면 2달 경과분에 대한 이자 수익을 인식해야 돼요. 아까 여기 미수수익에 보면 단기에 속하는 수익이지만 결산일까지 수입되지 않은 부분을 단기의 수익으로 계산해야 된다. 발생주의 원칙에 의해서. 네. 그러면 미수이자가 얼마가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네. 미수이자는 이렇게 되겠죠. 10억 원. 자, 월로 계산한다면 곱하기 2달 나누기 10억은 곱하기 순서에 상관이 없죠. 2% 그다가 곱하기 2달 나누기 12달. 월할로 계산한다면 이렇게 될 것이고, 일수로 계산한다면은 11월달 30일에다가 12월달 31일, 일수로 계산한다면 61일 나누기 365일.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네, 월수로 계산한다면 이렇게 하죠. 간단하게 그냥 월수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렇게 되면은 2달 경과분에 대한 이자가 나오죠. 예. 곱하기 2% 2천만 원에다가 곱하기 2 나누기 12 했더니 333만, 예, 3 이렇게 나오네요. 예, 이게 맞나요? 예. 네, 333만 3,333원이 나오네요. 네. 그러면 이게 2개월 분에 대한 이자입니다. 이게 2개월. 이 2개월 분의 이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수익으로 발생시켜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그 10월 31일 날 한꺼번에 2%에 대한 이자니까 2천만 원 받으면 되잖아요. 내년 저기 10월 31일 날 만기니까. 그런데 그때 2천만 원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10달치 2천만 원에서 이거 뺀 게 10달치예요. 그것을 수익으로 인식해야 되고, 이거는 2019년도 수익으로 인식해야 그게 충실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계 처리, 즉 분계는 결산 수정 분계를 12월 31일 날 이렇게 해야 돼요. 차변에 미수 수익, 못 받은 수익이 있다 이거예요. 얼마냐면 333,333. 대변에 이자 수익을 발생시켜 주는 거죠. 3,333,333 해서 이 미수 수익은 우리가 지금 당좌 자산이죠. 자산으로 증가시키고, 현금 대신에 대변의 이자 수익은 수익을 발생시킨 것이다 이런 얘기죠. 지금 우리는 이 경우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수이자에 대한 결산 정리
분계가 이럴 때 필요하다. 그 다음에 또 대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요. 만약에, 영업소 건물이 있는데, 영업소 건물의 일부를 뭐 커피숍이라든가 미용실이라든가 이발소로 이렇게 임대를 내줬어요. 여유 있는 공간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임대 사업자는 아니지만 비어 있는 공간에 임대를 내면은 영업의 수익으로 임대료라는 수익이 발생합니다. 매달 이렇게 100만 원씩 만약에 받기로 했다면 매달 우리 회사에 영업의 수익으로 100만 원의 수익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임대료가 당월 거를 당월에 받는 방식도 있지만 당월의 임대료를 그 다음 달 뭐 5일 날이나 10일 날 받는 경우도 많이 있죠. 후불제. 그게 있다면 요 결산수명분계에 반드시 그게 필요한 거죠. 왜 그러냐면 12월 달 임대료는 언제 받아요? 1월 달에 받게 되죠. 왜냐면 다음 달 10일 날 항상 받기로 했으니까. 이번 달 임대료는 다음 달 10일. 그러니까 11월 임대료는 12월 10일 날 우리가 받아야 되고 12월 달 임대료는 내년 1월 10일 날 받아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서 회기기간이 넘어가잖아요. 그게 바로 미수수익입니다. 만약에 월 임대료 100만 원 받기로 했다. 그러면 12월 31일 날 여기다 또 그거 임대료에 대한 미수수익을 인식시켜야 돼요. 차변에 미수수익 100만 원, 대변에 임대료 100만 원. 임대료 100만 원. 임대료가 수익 발생이죠? 임대료는 수익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임대료를 후불로 받는 경우도 이와 같은 미수 수익을 인식시켜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미수 수익하고 미수금의 차이를 아셨죠? 네, 미수금은 외상거래입니다. 미수금은 외상거래. 우리가 팔았는데 돈을 못 받은 게 미수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외상매출금하고는 구분해야 돼요. 상품을 팔고 외상한 건 그건 외상매출금. 그건 미수금은 아니다 이거죠. 상품 외의 것. 그게 미수금이고요. 미수수익은 외상이 아니에요. 외상이 아니고 결산 시점에 수입되지 않은 수익입니다. 결산 시점에 수입되지 않은 수익.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대로 무슨 정기예금 기중에 정기예금에 입금을 했는데 아직 만기가 안 돼가지고 아직 이자가 한꺼번에 안 들어온 부분, 이런 것들 월수 계산해가지고 또는 일수로 계산해가지고 수익으로 인식시키고, 임대료 후불로 받는 거,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여기에 해당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기타의 당좌자산에 비슷한 개정 과목도 두 개가 또 나와요. 선급금과 선급 비용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굉장히 또 이름이 비슷하죠? 그런데 성격은 다르다. 두 개가 다 당좌자산은 맞지만 선급금 하면은 미리 지급한 돈이에요. 미리 지급한 돈, 선급금, 그게 뭐냐면 계약금입니다. 그래서 선급금이다 그러면 무조건 계약금 성격이에요. 계약금주로 선불 미리 준 거. 예. 계약금 성격이어야 돼요. 선급금. 자, 계약금의 성격으로 미리 지급한 대금을 말합니다. 그래서 선급금만큼 자산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했다 해서 이걸 자산으로 잡는데, 자, 우리가 만약에 1,000만 원어치 상품을 계약하기로 하고 그럼 10%라도 먼저 계약금을 좀 보내줄 수 있나요? 네, 오늘 보내드리겠습니다 하고 계약금 100만 원을 오늘 입금해 줬어요. 그때 계약금 1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회계 처리는 이렇게 합니다. 차변의 선급금, 예, 계약금, 자산 증가, 당좌 자산이에요. 대변의 보통예금. 우리 회사 통장에서 100만 원 이체시켜 준 거죠. 계약금이에요. 선급금. 그러다가 이제 그 계약금 지불했으니까 약속한 날 상품이 오겠죠. 상품이 오니까 아니면 원재료가 오거나 상품이나 원재료 같은 자산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차변에 상품 1,000만 원어치 오겠죠. 그러면 대변에 1,000만 원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미리 계약금 준 거는 어떻게 돼요? 빼고 지급하죠. 그래서 대변에 100만 원은 선급금에서 까고, 그러면 선급금이라는 당좌 자산이 이제 물건을 받았으니까 받을 권리가 어떻게 됐어요? 받을 권리 없어졌죠? 그러니까 없어지니까 대변에 가서 선급금이라는 자산은 소멸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줬으면 대변에 이제 900만 원은 현금, 외상으로 했으면 외상매입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선급금입니다. 선급금, 계약금이라는 거죠. 계약금 성격에 해당되는 거 다 선급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뭐 우리가 계약금 성격이다 다 그게 사실 계약금이지 뭐 유사한 거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처리하시는 거죠. 그래서 계약금 지급 시 차변의 선급금, 자산 처리했다가 상품 받으면 대변의 선급금, 원재료나 상품 인수하면 대변의 원재료나 상품, 이게 자산 증가죠. 자산 감소, 부채 증가. 외상이면 부채 증가. 자, 우리 외상매입금 자주 나오네요. 외상매입금, 이제 부채, 유동부채에서 우리 배울 매입 채무에 해당이 됩니다. 자, 선급금은 그럼 계약금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 계약금을 우리가 지급한 계약금이에요. 계약금이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우리가 지급한 거니까 선급금, 우리가 받은 계약금도 있을 수 있죠. 받으면 선수금. 그건 이제 뒤에 부채에서 배울 거예요. 나오죠. 우리가 계약금을 받으면 우리가 상품이나 제품을 보내주어야 할 의무가 발생하죠. 그래서 그게 선수금은 유동부채.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선급금은 우리가 지급했다는 겁니다. 지급했으면 원재료나 상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니까 자산. 그랬다가 상품이나 원재료가 들어오면 대변에 가서 소멸.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선급금하고 아주 비슷한 이 선급비용은 뭐겠느냐? 이것도 결산일에 관계가 있어요. 결산일에. 결산과 관련, 결산일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아까 미수수익도 결산일에 판단한다고 그랬죠. 미수수익. 이 선급비용도 결산일에 판단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자, 이 선급비용이라는 것은 당기에 이미 지급을 했는데 그게 비용이에요. 비용이라서 지급을 했는데 그 중에 차기에 속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결산 때 자산으로 처리해라 이거예요. 예. 당기에 이미 지급한 비용 중에서 차기에 속하는 부분이 그 중에 포함되어 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보험료가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보험료가 만약에 11월 1일 날 우리가 화물차 한 대를 사가지고 운행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화물차를 사가지고 운행을 시작할 때 대개 보험에 바로 가입하죠. 11월 1일부로. 그러면서 1년치 보험료를 보험회사에서 주어야 보험증권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1년이면 내년도 2020년도 10월 말일까지 보험에 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20만 원이었다고 보면 이게 1년치가 120만 원인 것이지 두 달치 120만 원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120만 원 중에는 차기께 10달치가 들어있는 거죠. 바로 그 부분을 선급비용이라고 회계 처리해줘야 돼요. 두 달치를. 그래서 대표적인 게 보험료입니다. 가장 보험료가 시험에 많이 나와요. 이 선급비용과 관련해서는. 보험료도 그렇고 만약에 이제 그 우리가 뭐 창고 같은 거, 뭐 제품 창고라든가 원재료 창고라든가 뭐 상품 창고 이런 창고를 임대해서 쓸 때 그 임차료를 우리가 이제 빌려주면 임대라고 하지만 창고를 빌렸으면 임차료라고 합니다. 비용은 임차료, 수익에서는 임대료. 그리고 회계에서는 개정 과목이 완전히 달라요. 임대료 하면은 수익 개정 과목이요, 임차료는 비용 개정 과목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상품 창고를 창고회사 걸 빌려 쓴다. 그러면 그게 임차료입니다. 그런데 매달 계산하기가 귀찮으니까 서로 약정하기를 6개월씩 선불로 주기로 만약에 했다. 아니면 1년씩 그냥 선불로 준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보험료하고 똑같은 성격이에요. 예. 창고 임차료를 오늘 11월 1일부터 계약을 했어. 1년치 선불로. 예. 그러면 11월 1일 거부터 내년 10월 말까지 12달 거를 한꺼번에 창고 임차료를 줬다는 거죠. 그러면 2달치는 단기에 임차료 비용 처리하는 게 맞지만 10달치는 내년 걸로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결산 때 선급 비용을 계상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선급 비용은 단기에 이미 지급한 비용 중에서 차기에 속하는 부분을 계산하여, 이거 언제 계산할까요? 결산 때 하면 돼요. 결산 때. 그래서 결산 수정 분계 사항이 이렇게 저렇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차기로 이연시킨다. 이걸 비용의 이연이라고 그러죠. 이연이라는 것은 우리가 2월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2월이라는 것은 이제 장부에서 마감을 할 때 차기 2월, 전기 2월, 우리 자산부채 자본을 계정을 마감할 때 2월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이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차기로 비용을 어떻게 한다? 단기의 비용이 아니라 차기로 이연시킨다. 뭐 2월하고 네, 아주 비슷한 뜻일 텐데 여기서는 장부 마감 개념은 아니다. 장부 마감할 때는 차기 2월이라는 걸 하던데 우리가 이런 선급 비용 또는 선수 수익 이럴 때는 이제 이연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연. 그래서 차기로 이연시킨다. 자, 차변에는 선급 비용으로 자산 처리하고 대변에서는 단기의 비용에서 차감해주는 비용 계정 과목으로 분계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용에서 차감해준다라고 할 때 대변에 간다는 거죠. 대변, 비용을 대변에 기록한다 이거죠. 이렇게 비용을 대변에. 우리가 비용이 발생할 때는 여러분 거래의 판료소에서 알다시피 비용이 발생은 차변에 기록하죠. 예, 차변에. 그러니까 요 비용 지급시라는 게 뭐냐면 11월 1일 날 자동차 보험료, 화물차의 자동차 보험료 120만 원을 지급했다고 보면은 11월 1일 날은 이렇게 해요. 차변에 보험료 120만 원. 그다음에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이체시켰다 하면 대변에 보통예금 120만 원. 이렇게 돈을 지급하는 날은 총무과에서 그냥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돼요. 그랬다가 회계과에서 12월 31일 날 이렇게 수정을 합니다. 결산 수정 분기는 회계팀에서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차기에 해당되는 비용을 월할로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1년에 120만 원이니까 10달치는 차기 거다. 그러면 10달치는 100만 원이죠? 그래서 100만 원을 선급비용 자산으로 처리해. 자산으로 처리하고 요 보험료 비용 발생했던 것을 요로. 그러면 비용이 취소가 돼. 얼마만? 100만 원만. 네, 100만 원만 취소시킨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단기 2019년도의 비용은 보험료 120만 원 발생했다가 결산하는 날 취소를 100만 원 시키니까 결국에 손익계산서에서는 20만 원만 손익계산서로 가겠죠? 그래서 유용한 회계정보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차를 만약에 2020년 1월 1일 날 화물차를 처분한다고 볼까요? 처분할 때 어떻게 해요? 보험 해약하잖아요. 보험 해약하면 나머지 돌려주죠? 나머지. 예. 그래서 실제로 경과되지 않은 비용에 대해서는 결산 때도 비용으로 안 본다 이거예요. 단기의 비용에서 빼주는 이런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면 이제 여기에 왜 거래의 판료소에 비용 취소가 없지 않느냐? 비용 취소. 대변의 비용이 오는 것은 거래의 판료소에 없으니까 이런 분계는 성립이 안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결산 수정 분계까지 우리가 감안을 하면은
거래의 여기는 이제 8요소라고 우리 정리를 하지만 이것까지 반영을 하면 10요소가 돼요. 결산 수정 분계까지 반영을 하면. 그렇죠? 여기 뭐가 와요? 비용 취소도 있다 이거. 비용 취소는 대변에 기록해요. 그리고 수익도 발생을 했다가 취소할 때는 차변에 기록해요. 차변에 수익도 취소가 있어요. 뭐 소멸이라고도 하고 취소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비용 발생은 차변에서 발생하지만 결산 추정 분계할 때는 대변에서 취소도 나온다 이거죠. 수익도 마찬가지로 수익 발생, 돈을 받았을 때는 일단 수익으로 발생시키고 결산 때 이것을 이연시키려면 수익을 취소시켜야 돼요. 차기로 수익을 이연시키려면. 네. 자, 그래서 선급비용, 보험료를 생각하시면 되겠다. 기간이 미경과된 보험료에 대해서는 그 기간만큼으로 안분해가지고 비용에서 빼준다 이거예요. 네. 빼주고 그만큼을 자산으로 잡아줍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선급금, 선급비용. 자, 이제 당좌자산이 가지급금이 끝인가요? 네, 그렇군요. 네, 당좌자산 개정 과목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가지급금. 네, 임시 개정 과목인데요. 가지급금. 가지급금은 어떤 것이냐면 업무 가지급금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업무 가지급금. 네. 업무 가지급금이 뭐냐? 직원들이 출장을 떠날 때죠. 출장을 떠날 때. 자, 우리 회사의 거래처가 뭐 경북, 경남 지구의 거래처를 우리 회사의 영업부의 박 부장님이 거래처 관리 목적상 대구, 부산으로 3박 4일간 거래처 관리상 출장을 떠나야 돼요. 출장을 떠날 때 부장님 가서 부장님 돈으로 쓰고 나중에 청구하세요. 그런 회사도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어요. 자기 돈으로 쓰고 나중에 내 돈 이렇게 나 썼으니까 영수증 첨부해가지고 비용 청구해도 되는데 그런 회사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출장을 떠나면 회사의 여비 출장비 지급 규정에 적용을 받아가지고 뭐 대구나 부산으로 갈 때는 하루 숙박비는 얼마, 또 교통비는 얼마, 식비는 뭐 한 끼에 얼마 이렇게 해서 딱딱딱 계산해가지고 지급하는 내규가 있을 수 있죠. 그렇게 해서 3박 4일이다 그러면 부장이 3박 4일 부산 대구로 출장 갈 때는 이만큼의 업무 지급금이 필요하겠다. 이것이 가지급금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예측을 해가지고 주는 거잖아요. 아직 확정이 안 돼요. 비용이, 금액이. 그래서 임시 개정이에요. 자, 여기서 뭐라고 그랬느냐? 금전의 지급이 있었으나 그 개정 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자, 금액도 확정이 안 돼요. 만약에 80만 원을 주기로 했다면 80만 원 다 쓰고 올지 30만 원 남겨 쓰고 올지 그거 금액이 확정 안 됐죠. 그 다음에 개정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교통비하고 숙박비하고 식비로만 쓰고 온다면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면 돼요. 비용에서. 그런데 출장 갔는데 거래처 관리 목적상 갔는데 거기에만 쓸까요? 네, 거기 그 거래처 사장님 만나서 밥도 한번 사주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은 또 접대비란 말이에요. 우리 회사 영업부장이 가서 밥을 먹었으면 그건 이제 여비교통비인데, 그렇죠. 여비교통비인데 출장비니까. 그런데 거래처 사장님 접대하면서 식사를 했다. 그러면 그건 접대비로 처리하거든요. 그래서 개정 과목도 아직 정확하지 않고 얼마 쓰고 올지도 정확하지 않다. 이럴 때 우리가 주는 게 가지급금이다. 네, 업무 가지급금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언제 본래의 개정으로 처리할까요? 영업부장이 돌아왔을 때. 이제 갔다 와서 영수증 첨부하고 하면서 또 거기 회사 규정에 따라서 정산서를 제출하겠죠. 그 정산서에는 증빙도 들어가고 이제 사용 내역이 정리가 확실히 됩니다. 그럴 때
영업부장이 회사에 돈을 반납해야 될 돈이 있으면 반납하고 정산하면 되고, 더 많이 쓰고 왔으면 회사가 다시 영업부장에게 통장으로 이체를 시켜주거나 현금을 지급해주거나 이런 방식으로 정산이라는 절차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지급금은 정산하기 전까지만 운영하는 임시계정이에요. 그래서 결산서에는 가지급금이 보여서는 안 되죠. 결산하기 전에 우리가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개정 과목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여기 예제가 잘 나와 있네요. 자, 지급시 볼까요? 자, 출장시 여비 계산액 등을 지급하면 가지급금 계정에 차변으로 회계 처리하시오. 이게 자산이니까. 회사 통장에서 영업부장 통장으로 이체시켜줬어요. 그러면 차변의 가지급금, 거래처는 영업부장, 대변의 보통예금, 무슨 은행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영업부장이 돌아와가지고 자, 10,000원은 남겨왔어요. 그러면 현금 10,000원을 회사에 입금시키겠죠? 그러면 회사는 현금 10,000원이 증가합니다. 자, 가지급금 얼마 가지고 왔어요? 500,000원 가지고 왔어요. 500,000원 가지급금 영업부장 거 전부 이제 자산에서 털어냅니다. 그러면 가지급금이 여기서도 500,000원, 여기서 500,000원이니까 다 제로가 되죠. 그러면 여비교통비로 얼마를 쓰고 왔어요? 490,000원 쓰고 왔겠죠? 그럼 요 490,000원에 해당되는 게 식비, 숙박비, 교통비다. 그러면 식비나 숙박비는 거기에 해당되는 증빙이 있어야 될 것이고, 교통비다. 그러면 이제 교통비는 증빙이 없을 수도 있죠. 거기다가 이제 어디서 어디 이동 얼마, 어디서 어디 이동 얼마 이렇게 출장 그 보고서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죠. 그걸 증빙으로 해서 교통비는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그 밑에 거는 뭐냐면은 현금이 남은 게 아니라 부족한 경우죠. 50,000원을 가지고 갔는데, 그러면 500,000원 상계시키는데 여비교통비로 영수증을 보니까 550,000원을 쓰고 왔어요. 그러면 이제 550,000원 비용 처리합니다. 회사는. 그럼 50,000원은 영업부장한테 줘야죠. 그러니까 대변에 현금은 또 50,000원. 이거는 돈을 부족하게 가지고 갔을 때, 이거는 남겨왔을 때 이렇게 정산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당좌자산을 다 이제 정리했는데요. 당좌자산의 개정 과목이 굉장히 많았어요. 한번 생각나는 것만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면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그리고 현금성 자산이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정기예금, 정기적금, 그리고 단기 금융상품, 단기 매매증권. 이 단기 매매증권이 시험에서 참 많이 나온다고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매출채권 공부하죠. 그래서 외상매출금 받으러 그것을 결산 때 우리가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때 나오는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 그 다음에 이제 기타의 당좌자산으로 넘어와 가지고 미수금, 미수수익, 그리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것이 선급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선급 비용, 보험료 같은 선급 비용이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오는 가지급금, 그 다음에 단기 대여금도 있고, 주임종 단기 채권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손가락 꼽아보니까 벌써 한 18개인가요? 굉장히 가지수는 많죠. 이렇게 많은 개정 과목들이 이렇게 쫙쫙 묶음별로, 당좌자산이 여기까지가 당좌자산이구나. 이렇게 그룹핑이 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당좌자산에서 알아봤으니까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당좌자산을 정리하는 좀 문제, 여기 합격 확신 문제라는 것이 346페이지에 있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가가지고 당좌자산을 정리하는 문제를 풀면 여러분이 당좌자산에 대한 정리가 좀 더 확실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풀고 다음 시간에 풀고 나서 재고자산이라는 유형자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질문 있으신가요?
네. 가지급이 쌓여서 증빙이 안 되면 네. 그걸 어떻게 정해요? 가지급이 정산이 안 됐다. 네, 영수증도 안 갖고 뭐도 안 갖고 있어요. 그건 빨리 처리를 해야죠. 보통 그러니까 그게 이게 쌓이면 예. 대표님이 갚아야 되는데. 대표이사 가지급금이면 그렇죠. 예. 대표이사 가지급금이면 대표이사 급여에서 공제해야죠. 네. 근데 대표이사가 이거 그냥 내가 쓰는 걸로 알았다 그러면 그런데 원래는 이제 법인세 조정할 때 대표이사 상여로 처리해 가지고 세금 내야 돼요. 그런 부분. 예. 그리고 가지급금은 회계상 가지급금이라는 것으로 결산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건 잘못돼. 그런 가지급금은 어떤 식으로든지 결산 때까지는 대표이사하고 상의해 가지고 없애야 됩니다. 가지급금으로 하지 말고 뭐 대표이사가 이거 접대비로 쓴 것 같다 그러면 접대비로 처리를 해놓든지 무슨 회사 비용으로 처리를 해주든 대표이사 상의해서 근데 대표이사가 접대비로 쓴 것 같지 않고 대표이사 개인이 쓴 것 같다 그러면 원칙대로 한다면 대표이사 급여에서 공제해야 돼요. 그렇지 않죠. 네, 대표이사 급여에서 공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